건설안전지도사 2차 실기 문제고요. 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관련된 기출문제인데 그 25점짜리 문제 중에 이제 한 12점 되겠죠. 그거에 관련된 문제인데 제2절 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중에 제50조하고 제52조까지 한꺼번에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51조까지. 그러면은 요걸 어떻게 해서 연상해서 써야 되는데 그 위에 문제 자체가 요게 문제거든요. 사업주는 시작한 요 말, 여기 사업주는 요게 문제예요. 그래서 요걸 연상을 해서 아래 말을 생각해 보면 사업주는 집안의 붕괴, 구축물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험 방지하기 위해서 아래의 조치를 해라. 여기에서 문제 자체에서 집안을 줬으니까 집안은 2개, 그리고 터널 깽내에서 있을 수 있는 거 있으니까 요 3가지를 일단 쓰는 거예요. 맨 앞에 글자를 쓰고 그 다음에 토석의 낙하가 토석이라는 말이 1번, 2번에 나와요.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깽내니까 그 부석이라는 부석 제거가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했으니까 중간에 위험이 있는 요 말들이 들어가니까 연계해서 해보면 집안은 안전한 경사로라고 하는 건 요것도 기출문제예요. 안전한 경사로라고 하는 거는 22년도에 나왔던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이거든요. 요거 같이 함께 암기하는 게 까먹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안전한 경사로라고 하는 거는 보통 흙 중에서 습지와 건지 1대1에 습지는 1대1에서 1대 1.5, 건지는 1대 0.5에서 1대 1, 그 다음에 안반은 풍암은 1대 1.0, 연암은 1대 1.0, 경암은 1대 0.5. 요거를 연상하시면 그림이 3개니까 요거를 연상하시면서 안전한 경사로로 하고 여기 토석의 낙하라는 문제에서 주어졌으니까 토석의 낙하. 그래서 낙하의 여기 그 위험을 방지한다니까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할 것. 이 그림을 연상하셔도 되고 그래서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할 것. 2번째는 집안의 붕괴. 여기는 이제 지붕이라고 했어요. 집안의 붕괴 또는 또 토석의 낙하. 똑같은 말로 나왔죠. 여기선 2번째는 토석의 낙하. 1번은 거꾸로예요.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요거를 그냥 의미만 통하게 쓰셔도 되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이제 법규 그대로 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2번째는 여기 문제에서 말하는 것처럼 토석의 낙하, 여기도 똑같죠. 토석의 낙하, 원인이 되는 옆에 요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 등을 배제할 거. 그 다음에 터널 내 깽내는 낙반, 그러니까 암석 같은 게 떨어지거나 옆에 측벽, 붕괴에 위험이 있는 경우 여기 지금 붕괴에 관련된 거니까 낙반, 측벽에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지보공, 앞에서도 흙막이 지보공 있었죠? 지보공을 설치하거나 부석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1번, 2번은 이제 토석을 제거하는 것, 3번은 부석을 제거하는 것에서 연상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 51조 같은 경우도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사업주는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자중, 적재, 하중, 적설, 풍압, 지진이나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해서 전도 폭발하거나 무너지는 등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각호 조치를 해라. 요거 3가지 쓰라는 거를 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일단 건축물을 지을 때 우리 설계도서 그리고 시방서 그다음 건축물 구조기능 등에 관한 규칙을 확인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3가지를 외우세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했는지 또 말이 시공했는지 그리고 준수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했는지 확인, 준수했는지 확인. 이렇게 해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했는지 확인, 건설공사 시방서에 따라 시공했는지 확인, 건축물의 구조 기준, 앞에 말이 뒤에 다시 한번 나와요.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구조 기준을 준수했는지 확인. 여기 문제에서 이렇게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 등의 안전 유지에서 요 앞에 말이 52조의 말이 나오면 많이 반복이 돼서 나오거든요. 문제 자체에서 이렇게 주어질 거예요.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 다음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안전진단 등 그러니까 안전성 평가를 해야 되는지 그거를 써라. 6가지를 써라라고 해서 문제가 나왔는데 일단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하나,
둘, 셋, 넷, 5개 쓰면 일단 5개를 쓸 수가 있어요. 왜냐면 똑같은 말이 되거든요. 그리고 보면 요 3번 같은 경우는 구축물을 그냥 풀어서 쓴 거예요. 구조물, 건축물, 그 밖에 시설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게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그거를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붕괴의 위험이라는 말이 2번 들어가요. 그래서 한번 보면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일단 4개를 쓰세요. 5개를 쓰시면 돼요. 쓰시고 인근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굴착 항타할 때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인근에서 굴착, 항타, 작업 등으로 인한 치마 균열이에요. 치마 균열. 그리고 2번은 그 자연적인 거죠. 지진이나 동해, 부동 치마 등으로 인한 균열, 비틀림으로 발생하였을 경우예요. 그래서 요거 2가지는 쓸 수 있겠죠.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인근에서 굴착, 항타 작업 등으로 인해 치마, 균열 등이 발생하여 붕괴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 원래 뭐 이거 비슷하게 쓰시면 되기는 하는데 치마 균열이라는 게 뭐 헷갈린다면 요 법규대로 쓴다 하면 저층 이제 균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침균. 그래서 치마 균열 등이 발생하여 붕괴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 이렇게 암기하시고, 2번째는 자연적인 거니까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일단 쓰셨으면 그 다음에 지진 있을 수가 있고 동해, 그 다음에 부동치마 등으로 균열, 비틀림 등으로 발생하였을 경우. 3번째는 이걸 풀어쓴다고 그랬죠.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 아니고 구조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이, 이거는 자체예요. 그 자체의 무게. 여기 지금 51조에 그 단어가 있어요. 적설 풍압. 요것도 여기에 나오니까 요거 그대로 뺏겨서 쓰셔도 되죠. 그 자체의 무게적설 풍압 또는 그 밖에 부과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그리고 4번째는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인데 화재 등으로 내력이 심하게 저하되었을 경우. 5번째는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인데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아니하던 것을 재사용하게 되어 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는 경우. 6번째는 그 밖에 잠재 위험이 예상될 경우. 그래서 일단은 대부분은 이제 이해도 하시고 아실 거예요. 아시는데 문제가 나오면 빠른 시간 안에 연상을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 문제 안에서 연상되게 암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문제가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하면 여기서 요 말을 일단 안정성 평가 요거에 대해 나오면 일단 5개를 쓰고 말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인위적인 거, 굴착, 항타 등으로 인한 치마 균열, 그 다음에는 자연스러운 거, 자연적인 것, 지진, 동해, 부동치마, 균열, 비틀림. 그다음 자체적인 것, 구조물, 건축 그 자체의 무게, 적설, 풍압 또는 그 밖에 부과되는 하중으로 인한 붕괴 위험. 그리고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당연히 재사용했을 때는 안전성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화재 등으로 인해서 내력이 심하게 저하되었어도 해야 되죠. 그리고 나머지는 잠재 위험이 예상될 경우. 그래서 이것도 각각 문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전체 만약에 이거 똑같이 나온다고 하면 전체를 쭉 써내려가는 것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랑 연상을 해서 이제 저도 이제 다시 한번 흑마지 지보공에 관련된 규칙 같은 걸 다시 한번 또 연상해서 암기를 할 거거든요. 그때 한번 또 연결해서 올릴게요.